네, 시황센터입니다. 출발 시장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한일시멘트인데요.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2위가 대한전선, 3위는 이수화학, 4위 KT, 5위는 농심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내수주도 좀 눈에 띄고요.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KT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1880선까지 다시 한번 또 밀려서 내려오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하면서 통신주 쪽으로 좀 경기 방어 쪽으로 좀 붙이는 것 같고요. 이평선상으로 21선 어제 이탈했었는데 오늘 뭐 지지 기대가 반영되면서 좀 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5일선도 회복하고 있고요. KT는 21선 부근이라고 그러면 뭐 괜찮은 매수 포인트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외국계에서도 지금 홍콩 상하이랑 노무라, 골드만삭스 세 곳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뭐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호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농심이 최근에 음식료 쪽에서는 시세를 좀 아주 모니터링을 잘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역시 농심도 주가가 21선을 타고 계속 좀 견조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대상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계속 뭐 신고가 경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좀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전가력이 예전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다음 분기 실적에도 좀 일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 가운데서는 KT 그리고 SK텔레콤이 오늘 오르고요. LG유플러스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9월에는 통신주 가운데 KT의 매력이 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LTE로 인해서 좀 마케팅 비용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있는데 8월이 오히려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수화학이나 안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잘 보지 않아서 종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입니다. 1위는 크루셜텍 4% 이상 오릅니다. 2위가 LP시스템, 3위는 TK케미칼, 4위 YG엔터테인먼트, 5위는 인터플렉스로 잡히고 있네요. YG엔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인기가 뜨겁다고 하고 미국의 저스틴 비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는 소속사와 계약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유튜브에 올리면 뭐 건당 얼마를 받게 되는지 뭐 상한선 어느 정도를 넘어야 이제 건당 얼마씩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5천만 건인가 5천 건인가 5천만 건으로 기억되는데요. 그걸 넘어서면 뭐 건당 얼마를 받는다 합니다. 조회수에 따라서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얼만큼 뭐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사이드 효과가 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 수준도 거의 뭐 오늘 종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경신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모멘텀이 아직은 이쪽 음원 쪽은 엔터주 쪽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SM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싼데 뭐 주가가 밸류에이션 갖고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쪽은 좀 더 뭐 위쪽으로 매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사실 좀 어제 그제 좀 급락이 나와서 좀 이제 의아했던 상황인데 역시 이 종목도 일부 이제 뭐 기관 쪽에서 조금 이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이익 실현 매물이 좀 이제 집중이 되면서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또 예전 게임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좀 이제 추스려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양사 애플, 삼성 양대 강자에 다 동시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이번에 나온 윈도우 8이라든지 이런 이쪽이 인터플렉스가 커버하지 않는 쪽에서의 매출이 좀 늘면서 MS가 는다고 그러면 조금은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LG도 그렇고 아까 제가 노키아의 루미아폰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겠냐 이런 점들이 이제 인터플렉스는 향후 주가 흐름과도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5 12일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폰 하드웨어 관련주들 움직임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는 락앤락인데요. 5% 이상 빠집니다. 2위가 파미셀, 3위는 아르넬바이오, 4위 현대상선, 5위 일양약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락앤락이 좀 더 밀리네요. 네, 락앤락은 이제 항상 저희가 에이블 CNC 말할 때 비교를 했던 종목인데요.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만 시총이 워낙에 좀 비쌌던 부분이 있고요. 고점이 작년 8월에 5만 원인데 그러면 시총이 그때 한 2조 7천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이익 대비로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익 대비로 시총이 워낙에 비싸죠. 뭐 지금 PER이 제가 지금 대신에 HTS를 보는데 140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싼 거 맞고요. 또 PBR도 한 3배 나오는데 역시 지금도 조금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모멘텀을 보면서 할 것 같은데 조금은 이쪽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예전만한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테마성으로도 수급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 쪽에 좀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뭐 분위기가 지금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상선은 지금 사실은 해운선사들은 일부 증권사에서 받아간 물량, 공모하면서 받아간 물량 때문에 수급 플레이를 좀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면 해운선사는 지금 매수가 굉장히 좀 하기 힘들죠. 사실은 다 적자 내고 있고 뭐 수천억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회사를 사가지고 물론 이제 뭐 턴어라운드를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 같이 이제 작은 규모로 뭐 매수를 하고 뭐 무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분할 매수 하는데 분할 매수가 잘 안 되죠. 실제 매매에서는. 근데 이런 쪽들은 상선주는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인수합병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위아래로 좀 흔들림은 있었었는데 업황을 보면 아직은 운송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1위는 평화전공이네요. 2% 하락, 2위가 한글과 컴퓨터, 3위는 GS홈쇼핑, 4위 유진테크, 5위는 톡텍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홈쇼핑주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인데요. 좀 쉬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홈쇼핑 쪽은 지금 CJ 홈쇼핑은 CJ 헬로비전 모멘텀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주가가 좀 견조했었고요. 그리고 뭐 GS 홈쇼핑도 단기간에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J 쪽은 지금 방통위 최근 결정 나오고 나 조금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단기 급등했던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 조금 있는 것 같고 이쪽 섹터로요. 그리고 한컴도 최근에 이제 미래에스 쪽인가요? 거기서 계속 이제 밀던데 리포트 약발이 좀 세진 않는 것 같아요. 13,000원대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좀 주춤합니다만은 뭐 다우 기술이라든지 한컴 또 더존 비존 뭐 이런 쪽은 계속 좀 매매가 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다우 기술, 한컴, 더존 비존은 좀 시세가 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뭐 이런 쪽은 조금씩 붙여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장비 쪽은 글쎄요, 지금 어제 SFL 좀 밀리고 오늘 조금 반등 나오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이파 2012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겠다. OLED 이제 예상대로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상당히 좀 CEO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각사 이제 부분별로요. 그래서 모멘텀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좀 세진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9월 초순인데 납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3분기 실적에는 반영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강한 매수를 이끌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일부 종목별로는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뭐 차트 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장비군 내에서요. 찾아서 좀 그런 쪽은 중장기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홈쇼핑주가 있어서 현대홈쇼핑도 찾아보니까 오늘 1%대로 오르면서 좀 외국인 매수 입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소비나 유통 쪽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날씨는 아직 덥지만 이제 이걸 네. 보면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구나 느껴지기도 하는데 조금 더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지. 유통 쪽이요? 네. 유통주를 제가 사실 요즘에 리포트를 거의 안 봤거든요. 거의 안 봐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잘 모르겠는데 유통은 저는 지금 현재 컨셉으로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일단 중국인들의
그 한국 유입, 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써주지 않겠냐, 뭐 이런 쪽인 것 같고요. 호텔 신라도 사실은 이제 유통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면세점 매출이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이 한 8-90%로 알고 있는데, 뭐 호텔 신라 강세를 본다 그러면 뭐 롯데쇼핑, 신세계, 또 현대 쪽까지 연결해서 롯데가 좀 특히 더 이제 면세점 쪽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있겠죠. 이런 쪽들은 아마 그 외국인 그 관광객 그쪽 유입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을 좀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 1위는 RNL바이오입니다. 2위가 대한전선, 3위는 락앤락, 4위 SK하이닉스, 5위는 파미셀로 잡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종목들이랑 약간 겹치는데요. 네, 일단 뭐 중국 관련주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뭐 시세는 안 끝났는데 그 특성별로 그 밸류에이션별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매가 뭐 그 의류, 그다음에 그 게임, 또 뭐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돌고 있는데 뭐 거기서 좀 잘 뭐 길목 지키기 하신다고 그러면 아직은 시세가 안 끝난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펀드 쪽 자금 유출이 나기 때문에 기관이 한번 때렸지만 할 수 있는 게 저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다고 대형주 팔고 뭐 중소형주 팔고 해서 그만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중소형주는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세선 상으로도 21선이면 상당히 강력한 매수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요. 뭐 매매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 많이 실리는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닥 100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TK케미칼, 그리고 2위가 크루셜텍, 3위 J콘텐트리, 4위 SK브로드밴드, 5위는 AP시스템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4% 이상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브로드밴드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죠, 저게? 저 하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다 업종 통신과 통신 뭐 인터넷 쪽인가요? 예. 제가 그 오랜만에 좀 들어왔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을 전혀 안 보던 회사들이 오늘 여러 개 들어와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J콘텐트리는 최근에 좀 단기에 그쪽 그 방송 쪽 모멘텀 받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CJENM도 그렇고요. 그 콘텐츠 쪽, 또 방송하는 쪽들은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 뭐 흔들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스마트폰 이렇게 성장세 반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방송 서비스 콘텐츠 쪽은 계속 좀 보셔야 될 섹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크루셜텍은 뭐 그 저희 추천이 나와서 좀 이제 매매도 되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그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은 워낙에 코스닥 쪽은 이제 기술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그때그때 잘 대처를 못하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그 상황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런 종목은 보실 때 경영자가 누군지 하고요. 그리고 업력이 얼마나 됐는지, 또 신규 사업이 전혀 생뚱맞은 쪽인지를 좀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하실 때 이제 밸류에이션도 저는 한 2배 정도 이상 가면 좀 비쌌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지 가네요. PBR 기준으로 해서 그런 쪽 기준을 좀 삼으시면 종목을 초이스할 때 조금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루셜텍도 좀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SK 브로드밴드는 역시 실적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한때는 또 언제 플러스 전환 하나, 흑자 전환 하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 내년에는 77%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2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